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 이때 물론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x의 제곱에 비해서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다. 이것이 바로 근과 계수 관계인데, 계수인 a, b, c와 그 다음에 두근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먼저 보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2차 방정식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의 제곱의 개수 2죠. 그러니까 a 값이 2인 경우고 b는 3, c는 마이너스 1인 경우예요. 그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인수분해예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란 뜻인데요. 이 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는 것은 그 방정식이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최고차원은 일단 a로 빼고요.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전개했을 때도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개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a 값은 내비두고 x-알파와 x-베타의 곱을 전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a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더 곱해주면 결과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퀄 0인데 이 2차 방정식과 주어진 2차 방정식은 같아야 되겠죠. 개수 비교법을 쓰는 거예요. 개수 비교법. 최고차항의 개수는 a로 같습니다. 그럼 1차항의 개수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b와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상수항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c와 a 알파 베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a는 0이 되지 않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여기다 a로 나눠지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근과 계수 관계를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요. 꼭 이 과정을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그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직접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니까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플러스를 알파로 둔 거예요.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c. 그럼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알파 베타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을 직접 계산하는 건데 더하는 건데 다 똑같은데 루트 앞에 부호만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이 루트 부분이 소거되죠. 그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남고요. 분모 분자에서 2를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똑같죠? 두근의 곱도 마찬가지예요. 두분의 곱을 할 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데 분모끼리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분자끼리는 이게 합차 공식이 됨을 알 수 있죠. 그죠? 식이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서로 다르잖아요. 합차 공식.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곱근은 제곱하면 루트만 없어지잖아요. 결국에 b의 제곱이 소거되고 4의 제곱분의 4의 c가 되고 4의 4의 분모 분자에서 약분이 돼서 a분의 c라고 계산이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보통. 2차 방정식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직접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또는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식이든 동일합니다. 뭐냐면 주어진 식을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로 나타내면 돼요. 왜냐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수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표현할지, 마찬가지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어떻게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표현할지, 그걸 묻는 문제예요. 자, 여기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3분의 6,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고요. 알파 베타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만 실수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9분의 32로 계산할 수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는 사실은 분모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수는 통분하잖아요. 통분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 알파 베타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게 일반적인 문제인 거예요. 주어진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유념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요. 두 근을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근 알파 베타를 주어지는데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를 알 수 있도록 1이라고 해도 되고요. 2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했을 때 1인 2차 방정식은 어떤 꼴이가 되냐면 당연히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퀄 0,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두 근의 합을 계산해서 x의 개수인데 마이너스 이 부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두 근의 곱을 계산한 다음에 상수항으로 쓰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두수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3i를 근으로 하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요, 먼저 두 근의 합 2 플러스 3i와 2 마이너스 3i를 더하는 거예요. 결과는 4죠. 두 근의 곱을 계산합니다. 2 플러스 3i와 2 마이너스 3i 합차 공식이죠. 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 9, 13. 그런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죠. 이거 마이너스 4x 플러스 두 근의 곱 13 이퀄 0. 이렇게 두 근이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공식, 그 다음에 판별식, 이렇게 2차 방정식에 대한 중요한 식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어렵진 않아요. 단지 이제 처음에 배울 때만 약간 어색한데 그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바꾸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손으로 쓰는 겁니다. 항상 손으로 쓰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식들이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